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2019년 8월 2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거 하지 말래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. 지겹대. 바꿔달라는데 어떡하죠? 아니야. 그래도 계속해요? 그럼 못한 거 하면 또 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왜 바꾸셨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거야. 그런가요? 네. 네. 그냥 쭉 가는 걸로. 네. 할아버지가 돼서도 좋아요와. 유튜브를 몇 년이나 하실 건데 할아버지가 됐어요. 네,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은퇴해서 이거 하면 한 달에 광고 수익 한 1, 200 나오면 네. 그때 이제 그 퇴직금 뭐 이 자영업자 그런 게 없잖아요. 근데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. 그때도 할 거야 난. 그런 목적으로. 그럼 노인이 돼서 집에서 이렇게 뉴스 부동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까지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뭐 그런 어떤 분들은 광고 봐주시고 그걸로 해서 이제 나는 또 소소하게 돈 벌고 저의 은퇴 프로젝트입니다. 유튜브는. 그렇군요. 예, 예. 좋습니다. 그때까지 좋아요 구독하기 유튜브가 있을라나? 자, 안 바꾼다고 우리 강 소장 얘기했는데 네, 안 바꾸나 봅시다. 네. 전반적인 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나와봤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슈를 나눠볼 텐데요. 일단 상한제를 하면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. 거기에 따라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.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안전장치는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치당에서 정치하시는 각 당에서 이미 다양한 입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.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도입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임대인도 임대가 상한율을 5%로 적용하겠다.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만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. 그 이후에 2년 갱신이라는 게 아니라 재계약하거나 또는 법정갱신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1회 안에 세입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잖아요.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5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. 지금은 뭐 10년으로 늘었죠. 자, 이런 부분들이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얘기예요.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겠다 이거. 그래도 되나 싶은 얘기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전세 가격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를까에 대한 여기에 근거는 뭐냐면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청약 수요가 대기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가능성이 높아진다.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단기에 영향을 이렇게 끼칠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. 이 이슈 하나가 그렇게 크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. 일단은 엄청 큰 이슈예요. 이거는 전월세 상한제는 네. 나중에 진짜 실제 입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. 일단 네. 문재인 정부의 네. 얘기 나오는 건 그거예요.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민생 과제로 했고 내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특히 또 선거철하고 지금 또 맞물려서 같이 몰아서 가다 보면 자칫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. 문제는 야도 여도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겠다라고 개정안을 지금 넣었다는 거예요. 상정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을 논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산업군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개업소거든. 우리는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. 이 상황이 되면. 네. 이거 막아야 되지 않아요? 이런 거 없어져. 아니 그럼 우리가 중개업소가 매출이 반토막이 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냐고. 이삿짐, 도배, 무슨 뭐 많잖아. 인테리어 뭐 전부 다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시장이 침체가 될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
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네. 하는 거 안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. 맞다고 생각하니까 입법을 할 거잖아요. 아니지,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. 그냥 단순히 표를 얻어보려고. 말 그대로 그냥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환심 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산업에 관련된 연관 산업군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.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럼 서민이 지금 뭐 잘 사는 사람이냐고.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. 왜냐면 내 밥그릇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이 사안에 대해서. 아, 네. 네. 제 밥그릇 맞습니다. 네. 네. 그래도 사실 뭐 저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죠. 왜요? 기본적으로 전 전월세 상한제 저는 왜 임대료를 많이 올리고 싶어서? 아니죠. 그럼요.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별로 사실 왜 이렇게 제약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. 네. 자, 일단 또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. 임대차 계약 기간 단위가 1년 단위에서 2년 기간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전세 가격 상승률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전국 주택 가격 전세 상승률이 17.53%, 서울은 3배 가까이 오른 23.68%를 올라갔다는 게 통계예요. 다시 얘기하면 이게 4년제로 늘어나게 돼서 임대료를 4년 동안 임대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올려받으려고 하는 부분, 결국은 이게 임대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그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제도나 정책이고, 오히려 부동산 산업군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시행 과연 해야 되는지, 그냥 표만 생각하고 이런 걸 입법해도 되는 건지. 사실 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세입자를 놔. 이제 5년 임대인도 무조건 5%를 적용한다라고 하면, 네. 그럼 나 들어가 살게요. 그냥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게요. 여러 개 있으면. 여러 개 있으면 들어가. 쪼개? 하나씩 계속 이사 다녀. 네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거든요. 외국 같은 경우에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아직이 없어. 그러니까 만약 이런 룰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예외 조항?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. 예를 들어서, 그러니까 뭐 갱신 청구권은 적용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지, 난 절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법을 이렇게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느냐.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, 뭐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다. 뭐 이런 게 특약이 잡힐지 어떻게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5% 상한 룰도 모든 임대차에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주인이 들어가 살면 이거 그때부터는 적용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룰 브레이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, 이게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은 그거는 상관없죠. 어차피 그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규자에 가는 대신 혜택을 받겠다라고 간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지는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구멍들을 나올 게 많이 있다. 사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입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는 게 맞죠. 네. 구체화되면 얘기를 하면 좋죠.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. 근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제 소장님도 잘못 생각하셨던 게 업권만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. 그러니까 업권 수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차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하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사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산업군들 자체가의 어떤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.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다. 해서 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안 되게끔,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무슨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여지는 역효과가 강조가 되어서 애초에 시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자, 임대차,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
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작지 않아요. 네, 그 분들이 굉장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내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같이 이거 안 하는데도 지금 힘든 중개업소 얼마나 많은데.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고 중개업소는 근본적으로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일단 그건 문제야. 너무 네. 많아. 그래서 극복이 안 돼. 이런 부분들 안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또 한쪽 부분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부분도 좀 강조가 돼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근데 정치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표만 받고 선심만 얻어서 뭐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은 좀 안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네. 말이 들을 게 많아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자,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무더위에 다들 고통받고 있습니다. 이 무더위에 시원하게 여름 나시고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특히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